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최무룡, 허장강, 박노식 이런 분의 함자를 기억하시는 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70년대 대스타였었죠.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이병헌, 마동석 이 정도 수준의 정말로 이 대스타이기도 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 현재 이르기까지 대중스타의 세대 교체는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텔레비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의 세대 교체는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어져서 최근에 이제 MZ세대 스타들을 보게 되면요. 가수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영화 배우도 하는 등등의 융합형 스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국민 스타라고 한 유재석은 본캐와 부캐 그러죠. 부캐를 만들어서 트로트 가수도 하고, 대중 스타의 다른 면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감독도 합니다. 뛰어다녔다가 울기도 하고, 정말 만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주제가 미술계에서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술계에도 좀 올바름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97회차 박정수, 더위를 뚫고 전국에 계신 만평이님께 인사 올립니다. 회동포 만평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더 나은 미술만평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지금은 좀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요즘에 워낙 이 마케팅을 잘하고 다양하고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아마도 제 또래한 제 선배들 다 기억할 거예요. 유명 일간지에 손바닥만하게 칼라 사진으로 그림 한 컷이 나오면요, 그 전시 때 그 기간에는 작품 판매량이 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부족했었죠. 조선일보니, 중앙일보니, 한국일보니, 동아일보니 이랬을 때는 거기에는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문화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만 해도 이 정보 전달력이 상당히 파급력이 대단히 컸었죠. 지금이야 이 마케팅 방법의 변화가 엄청났었죠. 오늘 이야기 세대교체 걸출한 미술인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 건물, 대량 생산되는 물건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라고 했던 뒷장이 있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각예술의 재료가 될 수 있구나를 가르쳐준 피카소. 대량 생산해도 세계관이 명확하면 가격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앤디 워홀. 비디오 영상이 세간예술의 장르에 집어넣게 만들어준 걸출한 대스타 백남준 같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우리 역사를, 미술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걸출한 신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요, 아트페어가 지나칠 정도로 범람을 하면서 아무나 예술가가 되고 판매가 곧 예술이라는 등식을 믿는 젊은 미술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신세대 예술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요, 예술에 대한 창의성 부족이라든가 문화 생태계의 협소라는 것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좀 꼰대적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라는 생태계가 하락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할 것인가라는 위기감,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문화의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니까요. 이게 현재 아트페어가 100개, 200개 되는 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래 지나고 전 예측합니다만
올 케아프 지나고 내년 하반기도 지나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요 아트페어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뭐 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롱전의 소규모 어떤 이 국지적 현상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적 잘 그린 그림들, 그 그림들에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젊은 화가님들의 위치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죠. 그냥 다 비슷비슷해. 젊은 예술가들의 지금 다양성이 필요한데 다양성이 없어요. 아트페어 가면요 비슷비슷한 과일 그림, 비슷비슷한 도자기 그림,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게 요상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다가요 뭐 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50만원, 70만원에 팔 수 있는 예쁘장한 지장 그림들이 눈길을 현혹합니다. 이런 것들요 경험치로 살펴보면요 미술 시장에서의 세대 교체가 미술인의 세대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좋은 창의성 좋은 젊은 미술인들이 다른 길을 찾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중 스타의 세대 교체, 외모, 잘생기고 예쁜 사람 되게 중요하죠. 그것보다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본에 충실할 수 있는 연기력이 바탕이 돼야죠. 가요 대중가수 말별 많이 나오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래 잘하는 것 이외에 이면에 갖춰져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의 스타적 기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대중 스타의 세대 교체에는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극본과 출중한 스토리 작가들이 함께 합니다. 이게 제가 이러한 대중 스타의 세대 교체와 비슷하게 미술계의 세대 교체도 다각적 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 동향으로서는 젊은 세대의 작품 판매량 꼽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판매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인지도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지도가 곧 세대 교체에 대한 세대의 주축으로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요즘 섭취하는 거 있죠. 마케팅이 정말로 활발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활약 정말 뛰어난 분 많습니다. 근데 젊은 미술인들의 SNS 마케팅 경향을 보면요, 그림 그리는 모습을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과정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좋다 싫다 나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재주를 보여주는 것은 젊은 화가들의 경향이 창의적 활동보다는 대중문화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나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글쎄 이게 이 작품도 중요하고 예술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행위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시적인 이런 것들도 좀 다른 세계에서 다양성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거 말고 이러한 미술 시장이 있는 반면에 국공립미술관이나 흔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돈 안 되는 작품을 하는 젊은 작가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술 시장의 경향이나 판매량과 상관없이 미술관이나 학예사들과 함께하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 미술시장인 아트페어의 시장과는 다른 방향에서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팔리니까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그쪽으로 쏠리긴 하지만은 이들은요 판매 활동과 무관하게 창의적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로서 스스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예술과 관련된 담론을 함께 형성시키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조성한 개인이거나 그룹이거나 이
국공립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예술활동에 가치를 두던 젊은 예술인들의 활약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들은요, 꾸준히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저 상업과 결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미술계가 이들을 품어줄 만큼 자본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문제죠.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들의 예술을 매매할 수 있는, 과거에서 소위 말하는 기획하락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작품을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트페어의 경향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판매 중심에서 현재는 이 현혹된 이런 예술 시장도 함께 예술적 가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좀 낯선 그림들도 거울되는 시장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트페어라고 하는 100여 개 넘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좋은 젊은 화가님들의 미래가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 갤러리스트 또한 현재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지나고 1.5세대가 지나고 즉 이 세대들이 우리 미술 시장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요, 미술계 뒷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수많은 화랑들이 있죠. 그 화랑 대표님들은요, 연세가 많거나 그림을 그렸던 분들이 많습니다. 뜻있는 젊은 화랑들을, 뜻있는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갤러리스트들은요, 일반의 아트페어 잘 안 나갑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한 미술계의 생태계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희 좀 개인적 견지에서 미술시장을 보는 것은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술 창작에 대한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좋은 작품, 나쁜 작품,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이런 평가의 것으로 보지 말고 감상자의 사회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판단으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이야기하면요, 여당이나 야당을 보는 거예요. 다 나쁘거나 니만 나쁘거나 내만 좋거나 하는 거 비슷하죠. 이렇게 다름의 영역으로 사회적 가치를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술의 형식이나 내용, 장르의 것을 수준 아니면 예술의 가치 등의 수직관계를 보지 말고 다름의 수평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대가 관용의 시대가 되어야 하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니까요, 팔리는 게 장땡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세대 교체 필요한 시대입니다. 95년도 잘 팔리는 작가들 10년 주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년 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5년, 2007년도 있었죠. 2015년 있었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10년 주기가 좀 당겨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요, 거기에 정말로 잘하는, 열심히 하는 수많은 젊은 예술인들, 수많은 화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이 사회에서 매장돼버리고 매몰돼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구상을 한 후에 주상을 해야 되는 이런 말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말 쓰지 말자고요. 구상이거나 추상이거나 정문화이거나 풍경화이거나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의 선택의 영역에서 다름의 세계로 인정을 하고 각기의 상태를 보존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술계의 세대 교체가 좀 원활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쳐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